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어린이의 보호자, 학부모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크게 학생, 학부모, 교사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이 세 집단 중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중요한 사람인데 뭘 그런 걸 생각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학생으로 한 20년 넘게 다니고 교사로 한 20년 넘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 내내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자부심 같은 착각도 하거든요. 그러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질문입니다. 언젠가 보호자들께 여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학생입니다. 네,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초등학교 학생이죠. 학교 하면 학생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답게 학교를 꾸려나가고 책임져야 합니다. 꾸려나가는 건 어찌어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경험하며 초등학생도 어떤 부분은 자치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요. 정교 어린이 회장도 뽑고 자치 캠프도 하고 그러는 게 초등학교 자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엉성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린이에게 학교를 책임지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전 대학생도 학교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가 학원 자주화 투쟁 흐름이 일어날 때였어요. 내가 다니는 대학이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 역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각 분야의 목소리를 담길 원했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다수의 의견을 합의에 의해 위에서 수행한다. 민주주의가 어려웠죠. 학원 자주화 투쟁은 한 방향의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패기 속에서도 우리가 학교의 재정을 책임지고 학교를 관리하고 직원을 뽑는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의 재정 사용이 공개되고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 강의에 정당한 피드백을 하고 싶다. 이 정도였지요. 지금의 강의 평가가 그 이후로 도입되었습니다. 학생은 역시 학생의 삶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어린이이기에 청소년이기에 젊은이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중심이 되는 집단이지만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보통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답이 교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초등교육을 공부했고 수년간 경험을 쌓아왔으니 또 그래서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전문가이면서 노동자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교사는 사실 뜨내기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를 꽉 채우면 5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는 몇 년 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드물게 10년 있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도 거쳐가는 학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 학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발령난 곳이 아닐까요? 지금도 어쩌다 그곳을 지나게 되면 거북이처럼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봅니다. 아,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꼭 간직한 젊은 교사가 있었지 하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생도 선생이라고 존중해 주었던 제 첫 어린이들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가 떠오릅니다. 동료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전에는 제 교실 속에 갇혀있는 교사였습니다. 함께 해보자 말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뭐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 해보자 의논해보면 말 거는 사람이 있고 져야 할 책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 반에서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달랐어요. 함께 하자고 하고 교실에서 나와 다모임, 다 같이 하는 모임이지 않을까요? 다모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여튼 다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교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교사들 원래 말 많지 않냐고요? 말하는 게 직업인데 하실 겁니다.
그렇죠. 교사들 말 많습니다. 저만 보셔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직원 협의회 시간입니다. 수첩 들고 가서 지시사항을 적으며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만 길어질 뿐이거든요. 어차피 교장 교감이 자기 생각대로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학교는 달랐습니다. 교사들끼리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진짜 실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장 교감 선생님이 회의에 참석하셨고 교사와 같은 태도로 회의에서 의견을 내셨어요. 세상에 이게 된다고? 교직 기간 유일하게 교장 교감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말을 하니 참 잘하는구나. 길게도 말하는구나.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아이디어가 많구나.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지만 아쉽게도 제 학교,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네,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주인이라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게다가 학교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이 아닌 다른 걸 전공하셨거나 학교와는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는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느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이 학교의 교사보다 오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인 보호자라면 어린이보다 더 길게 학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학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6년에서 자녀의 나이 차에 따라 7년 이상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보호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반은 분위기 어떤지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해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담임이 될까 기대 반, 우려 반 그러시고요. 학교 일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저한테는 우리 아이가 있는 우리 반이 중요해요.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반이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내 아이가 하루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라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 할지,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해하다 그냥 우리 아이만 잘 지내면 되지 하시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밴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종류의 스쿨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급 문집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썼었습니다. 달마다 어린이 글과 그림을 편집해서 아주 볼품없는 책자로 만들어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촌스럽게 그지없지만 보호자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반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은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말해주면 좋은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보호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느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입니까? 주인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문집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 지금도 계속 문집 만들기를 하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밴드에 어린이가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과 짧은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리는데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고 싶은 학교 소식은 없는지, 혹시 빠진 어린이가 없는지, 아무리 의미 있고 즐거워 보이는 활동이라도 내 아이가 소외된 듯 하면 서운하잖아요. 힘들었냐고요? 네,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만 신경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댓글 다시는 것도 힘드셨겠다 싶더라고요. 매번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활동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애가 재밌다고 해요. 우리 애가 어때요? 하면 자기 애만 보는 보호자가 될 것 같고 이분들도 참 힘드셨겠다 싶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댓글 달지 마세요. 마음만 나누어요.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밝히기 어려우실까요? 아이고,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호자님들이 학교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그저 뒷담화처럼 불평 많은 민원처럼 나타나는 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어린이에 대해 고민하는 걸 잘 모으면 이전 학교의 집단지성처럼 정말 근사하고 건강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 학교 있습니다. 학교를 떠받치며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며 학교 어린이를 함께 돌보는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보호자들께 학교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갸우뚱해 하시지만 벌써 학교에서 주인 역할을 찾아서 하고 계셨습니다. 주인이라면 학교 일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주인이니까 명령이나 내려야지. 그럼 다들 주인 말대로 따라야겠지? 하는 중세시대 생각을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주인도 한두 분이 아니고 어린이와 교사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계를 갖춰 협의하고 대표성을 부여하며 소통해야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을 수는 없지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을 학교에서 원하는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이 퍼지진 못했지만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의 뜻을 펼쳐줄 교장 선생님을 학교가 뽑는 거죠. 교사도 초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열린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떤 동료가 필요한지 교사들의 뜻을 모으십니다. 분위기 좋은 학교에는 물 좋은 곳에 물고기가 모이듯 교사가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학교의 주인인 이유입니다. 학교의 분위기, 학교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집단은 보호자입니다. 좀 생뚱맞으시겠지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정치인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 수준과 문화는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닌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문화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어린이들의 하루하루가 담겨지는 학교 문화를 누구보다 오랜 기간 함께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보호자니까요. 학교의 주인인 사람은 자신의 욕과 불안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 아이만 잘나면 내 아이만 혼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 내 아이도 잘 큽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환경이고 교육 공동체 속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 보호자 여러분, 학교의 주인답게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 고민해 주세요. 그까짓 애들 안 다치게 잘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 가서 공부 잘 따라가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인답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텔레학교도 함께하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